안녕하세요. 고갈TV 이종범 소장입니다. 각종 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우리 고갈TV 시청자 여러분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솔직히 부부 기준으로 퇴직 후에 한 달 생활비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답변은 천차만별이겠지만 답하는 분들 중에는 많지는 않아도 괜찮다, 검소하게 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퇴직하면 현실적으로 소득이 떨어지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얼마의 노후 생활비가 필요하든 진짜 중요한 질문은 그 다음이죠. 노후 생활에 필요한 그 돈이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퇴직 후에 가장 먼저 마주하는 진실이 있다면 그것은 퇴직하면 원하는 만큼의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퇴직한 그 이후에 돈이 끊겼다는 건 단순히 통장의 잔고가 줄었다는 뜻이 아니라 퇴직 후 삶의 구조, 일상의 리듬, 감정의 뿌리, 인간관계의 틀까지 무너져 내리는 거대한 균열이 발생한다는 걸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퇴직한 후에 소득이 끊기면 무너지는 7가지 붕괴 신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퇴직 후 소득이 끊기면 무너지는 7가지 붕괴 신호. 첫째, 소비에 대한 기준점이 붕괴됩니다. 소득이 지속될 때는 필요한 것을 사고 가끔씩은 원하는 것을 누리면서 살았죠. 하지만 소득이 끊긴 퇴직자는 냉정히 말하자면 더 이상 일반적 소비자로 구분짓는 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장보기를 하면서도 이건 사도 될까? 병원 앞에 서서도 조금 더 참아보지 뭐, 이런 말이 먼저 떠오르게 되니까요. 커피 한 잔, 지하철이 아니라 택시를 타는 일조차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일상이 기본이 되는 노후라면 삶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버티는 삶으로 바뀐다고 볼 수 있죠. 퇴직 후 소득이 끊기면 무너지는 7가지 붕괴 신호. 둘째, 가까웠던 인간관계부터 붕괴됩니다. 퇴직하면 몇 달이 지나면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것은 내 연락처는 그대로인데 연락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죠. 소득이 단절되면 스스로 모임을 피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는 선물도, 꼭 참석해야 할 경조사도, 밖에서 가끔씩 사먹는 순댓국, 뼈다귀 해장국 한 그릇조차 망설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스타벅스 커피는 사치로운 일탈처럼 치부되기도 하죠. 그때부터 인간관계는 멀어지기 시작하고 퇴직자는 서서히 고립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관계는 경제적 여유 그 위에 유지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돈이 없으면 인간관계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관계가 줄어들면 위로를 주거나 받는 것도 확실하게 줄어들죠. 물론 꼭 알아야 할 정보도, 기회도, 웃음도 당연히 줄어듭니다. 퇴직자가 외롭다고 말한다면 그건 단순히 누군가가 곁에 없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과 교감할 수 있는 나의 경제력, 심리적 여유가 사라진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퇴직 후 소득이 끊기면 무너지는 7가지 붕괴 신호. 셋째, 시간의 질이 붕괴됩니다. 퇴직하고 나면 시간이 많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흔히 하는 표현으로 시간 부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의 시간은 행복한 자유는 아닙니다. 오히려 무기력한 시간의 연속이 일상을 지배하는 불안한 자유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뭐 하지? 이 질문이 매일 반복되면 그건 곧 공허함으로 돌아옵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 그리고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 올 거라는 예측이 바로 퇴직자의 삶을 무너뜨리는 독이 되죠. 정신분석학자 빅터 크랭클은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삶의 의미를 잃은 사람은 하루라는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한다. 그렇다면 소득이 끊긴 일상은 다를까요?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극심한 제약을 받는 만큼 이 또한 의미를 잃은 시간 때움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퇴직 후 소득이 끊기면 무너지는 7가지 붕괴 신호. 넷째, 일상의 루틴이 붕괴됩니다. 퇴직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 중 하루가 하루의 구조예요.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은 달콤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어느 순간 무거운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게 됩니다. 책임지고 할 일, 약속, 기한, 책임 등 모든 것이
사라진 일상은 약간의 충격이 가해지면 이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물과 다를 게 없어요. 누군가와의 약속이 없는 하루는 흐릿하고, 해야 할 일이 없는 하루는 무기력하고, 성과가 없는 하루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 의미가 흔적조차 남기지 않을 만큼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퇴직 후 소득이 끊기면 무너지는 7가지 붕괴 신호. 5째, 나중에라는 병을 키우는 건강 진단 붕괴 현상이 나타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노후 의료비는 가장 큰 걱정거리예요. 소득이 끊기면 병원 가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방보다 회피하게 되고 조기 치료보다 애써 참는 쪽을 선택하게 되죠. 지금은 좀 힘드니까 다음 달에 가보지 뭐. 이렇게 미루는 선택들이 작은 병을 큰 병으로 키우고 결국은 퇴직 후 삶의 질을 아주 빠르게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퇴직 후 소득이 끊기면 무너지는 7가지 붕괴 신호. 6째, 자존감이 붕괴됩니다. 직함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나를 설명하는 자기 설명력이죠. 지금 뭐 하십니까? 뭐 하고 지내세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그냥 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순간 스스로 왠지 모를 민망함을 느끼게 되곤 하니까요.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나, 가족 안에서의 나의 역할, 이 모든 나의 존재감이 소득 단절과 함께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다 보면 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아직 의미 있는 존재일까?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인간은 소유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 그러므로 퇴직 후의 삶은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증명하는 시기라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퇴직 후 소득이 끊기면 무너지는 7가지 붕괴 신호. 7번째, 미래에 대한 계획이 붕괴됩니다. 소득이 끊기는 건 미래를 그릴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죠. 여행을 계획하는 것도, 자격증을 따는 것도, 이사를 고려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미래에는 돈이 없을 거라는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말하지 않게 되는 삶, 그건 희망이 끊긴 삶이죠. 사는 중이 아니라 버티는 중이라는 표현이 현실로 다가오니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퇴직하면 소득이 끊기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존재감, 생활의 리듬, 인간관계, 미래 계획, 자기 정체성까지 함께 무너지는 복합적 붕괴 사고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마음 먹기 나름이란 말이 있어요.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노후 준비를 포기하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현실을 직시하고 나에게 맞는 미래를 설계하죠.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사실 중 하나는 퇴직과 함께 소득이 줄거나 끊어진다는 사실을 애써 왜곡하거나 자기 합리화로 회피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망하는 노후를 설계하는 지름길이니까요. 오늘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